지작사령관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인은 억울하시겠지만 12월 4일 마지막 화상회의에 참석한 여러 장군 중에 사전에 기획되고 모의된 부대 외에 지작사령관이 거론된 건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 한번 보십시오. 11월 21일, 22일, 23일, 24일, 25일 이 기간에 이진우 수방사령관, 김용대 드론사령관, 강호필 지작사령관 휴가 기간이 겹칩니다. 이거 우연의 결과라고 볼 수 있을까요? 사령관님, 그때 서울 오셨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 안 오셨습니까? 분명히 안 왔습니다. 그때 제가 그 언론에 제 일정을 공개했지만은 11월 22일 날은 오전에 그 수원 지방법원에 제가 검찰 측 증인으로 갔었고, 오후에는 공간에 있었고, 저녁에 합참 군사지원본부장 가져가고 식사를 했고. 이미 한번 보고 받은 바 있으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령관님께서는 김용현 전 장관과 합참작전본부장 시절에 합동작전과장으로 재직하셨고 그 이후에 정말 눈부시게 진급하신 거는 인정하시죠? 육군 역사에 존경하는 우리 강호필 사령관님처럼 승진의 진급의 가도를 달리신 분이 계십니까? 한국전쟁 때 정일권 총장 빼고는 없어요. 의원님, 아시죠? 1분만 시간을 주시면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꺼번에 답변 주십시오. 네. 2024년 7월 12일 방첩사령부 방문해서 부대 현황 청취하셨고 그때 합참차장이고 사성 장군이셨습니다. 여인영 사령관과 배석자 없이 면담하셨죠? 네, 찬연했습니다.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오래돼서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냥 사적인 사담 좀 나누다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7월 12일 다시 말씀드리면은 계엄 그 음모가 완전히 무르익었을 때, 즉 김용현 경호처장이 장관되기 한 달 전입니다. 방첩사에 여러 사령관들이 방문했는데 강호필 사령관님이 최고위직이에요. 대통령 빼고. 포스타 대장이 합참차장이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한목에 질문해 주시면 제가 마지막에. 네, 그러고요. 그 다음에 존경하는 강호필 사령관이 지상작전사령관이시기 때문에 적이 도발하면 도발 원점 타격 가하는 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책임은 적이 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자위권을 발동할 권한과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러한 자위권을 발동할 시에 연합사, 유엔사 교전규칙 따라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즉강 끝에서 끝은 아닌 거죠. 조기에 분쟁을 종결시키고 우리가 자위권을 효과적으로 발동시킴으로써 적들의 도발 야욕을 다시는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자위권 발동의 원칙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위권 원칙에 따라 대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군이나 유엔사나 모두 합의된 교전 수칙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예하 부대와 현장 지도 전술 도입 때 적의 사소한 도발도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탄을 다 사용해서 박살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교전 규칙입니까? 아니면 예하 부대 승전 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한 격려의 말씀이셨습니까? 그것도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남과 북은 매우 예민한 상황에 있습니다.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고 심지어 교전국이다, 교전 상태다 해서 사실상 정전협정까지 위반하는 발언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에 대한 도발 억제, 원점 타격, 그리고 확실한 응징 보복 중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적들이 바로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지작사령관이 지혜와 모든 교리에 합당한 지시와 대비태세를 갖춰야 합니다. 사령관께서 여러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부분 교전규칙을 넘어서 원점 타격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작전을 준비하셨고 그 작전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유엔사와 협의 없이 과도한 작전을 준비해서 언제든지
오히려 적에 악용될 수 있는, 그리고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는, 즉 북풍 유도다, 외환 유치다 하는 발언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네, 의원 말씀에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초고속 승진을 해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준장 진급 때부터 대장 진급 때까지 1차에 진급을 한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2차 내지는 3차에 진급을 했고, 대장 진급 또한 제가 작전본부장으로 6개월 보직 이후에 6개월 만에 올봄에 영광스럽게 대장 진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급할 당시에 장관은 현 안보실장인 신은식 장관입니다. 두 번째, 방첩사령관 그 부분은 합참차장은 의장의 권한 위임 범위 내에서 합동부대에 대해서 지휘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합참차장이 되고 나서 예하 합동부대들을 초도 방문을 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사이버 작전사령부를 갖고 사이버 작전사령부와 방첩사령부가 바로 옆건물로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때 방첩사령부에서도 방첩사령관과 참모들이 사이버 작전사령부로 왔고, 이까지 온 김에 한번 부대 와서 일반 현황 설명을 보고를 좀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가가지고 방첩사 일반 현황 보고를 제가 청취를 하고 간단하게 사담 차 한잔하고 복귀를 했습니다. 세 번째, 도발 시 원점 타격 부분은 의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자위권 원칙을 벗어난 대응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보면은 반드시 적의 다양한 도발 유형에 따른 우리가 대비 태세를 유지를 하고 대비 계획을 발전시키는 것은 군의 본연의 임무와 역할입니다. 다만 이것을 시행을 할 때는 조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적이 도발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도발 수준, 그 다음에 우리 장병과 우리 국민의 피해 정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합참과 작전사, 예하부대가 상황평가를 해서 상황평가 결과에 따라 가지고 대응 개념과 대응 매뉴얼에 따라서 대응하도록 되어 있고, 제가 강조한 것은 그런 측면에서 예하부대에 강조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1분 주세요.